네,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강사 김응식입니다. 오늘 시간은요, 운영체제 중에서 그 윈도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윈도우 98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기시험이 처음에 OT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시험 자체가 2011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출제됐던 기준이 윈도우 98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윈도우 7이 출제가 되는지 윈도우가 뭐 더 버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윈도우 7이나 윈도우 XP나 공통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공통된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그냥 그 공통되는 부분에서 출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윈도우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하고 싶은데 그럴 정도로 시간을 투자하기는 좀 아까운 과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용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를 하고 암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암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출제되는 기출문제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워드나 이런 워드 프로세서 시험처럼 윈도우라는 과목이 별도로 20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정말 어려운 부분들에서 상세하게 출제를 할 텐데 기껏해야 5문제? 뭐 요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5-6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출제되지 않는다는 거, 그 점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출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들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운영체제 20문제짜리 중에 윈도우가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두 가지 종류의 운영체제가 있어요. 도스 운영체제가 있고요. 윈도우가 있으면 도스는 직접 명령어를 쳐서 그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하는 게 바로 도스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초보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 초급자들이 사용하기 아주 편하게 상징적인 그림이 돼 있어요. 그림으로 된 아이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이콘 그림으로 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릭이나 더블 클릭만으로도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해졌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하는 방식을 우린 GUI라고 합니다. 금방 얘기했던 그 도스에서 명령어를 직접 막 쳐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도스 때 또 배울게요. 쳐서 하는 방식을 우린 CUI라고 합니다.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고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는 대표적인 GUI 방식입니다. 사용자가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방식입니다. 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윈도우의 기본 요소가 있어요. 바탕화면, 뭔지 아실 겁니다. 바탕화면에 기본적으로 있는 아이콘들이 좀 있습니다. 선생님, 휴지통밖에 없던데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나오게 할 수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있는 윈도우 98 때 기본적으로 있는 아이콘들이 내 컴퓨터, 휴지통, 내 문서, 네트워크 환경 4가지였습니다. XP로 넘어가면서는 휴지통만 깔리는 경우도 있죠. 처음에 포맷했을 때 막 설치하면 그렇게 되죠.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네, 작업 표시줄 있습니다. 그 시작 단추가 있는 그 줄 있죠? 그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요 밑에 시작이라고 써있고 이렇게 버튼 하나 있죠. 그죠?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를 작업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 표시줄은요, 시작 단추하고 빠른 실행, 이 시작 단추 옆에 아이콘들이 좀 몇 개가 보일 거예요. 그걸 우린 빠른 실행이라고 합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들은 더블 클릭해서 실행할 수 있는데요. 빠른 실행에 있는 거는 그냥 클릭만으로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여기다 등록하면 아주 편해요. 그런 겁니다. 이 작업 표시줄 자체는 어이가 없네요. 이건 왜 들어갔지? 하여튼 이 작업 표시줄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그 프로그램이 버튼처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다 아실 건데, 그죠? 클릭만으로 프로그램 간의 작업 이동이 되게 편하죠. 그죠? 그걸 작업 표시줄이라고 하겠습니다. 표시 영역 또는 알림 영역이라고도 하고요. 시스템 트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오른쪽 끝에 보면 시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약도 있고 막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우리는 알림 영역, 표시 영역, 시스템 트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작업 표시줄 자체는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상하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XP에서는 잠금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좌우 이동이 안 되는데 잠금을 풀어버리면 상하좌우 이동이 됩니다. 이동이 되는구나 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업 표시줄이 잠금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윈도우 98 땐 그냥이고요. 이 작업 표시줄의 크기를 화면의 최대 2분의 1까지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 2분의 1, 화면의 반까지는 확대가 가능하다. 물론 숨길 수도 있습니다. 내려버릴 수도 있어요. 요거 2분의 1까지 상하좌우 이동, 요 부분들이 출제 문제입니다.
다음 내 컴퓨터는 내 컴퓨터가 모든 디스크 드라이브, 그러니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폴더나 파일, 프로그램 등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겁니다. 이 말은 복사하거나 붙여넣기 하거나 이런다는 얘기가 됩니다. 내 컴퓨터라는 그 아이콘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등록 정보, 속성 메뉴를 들어가면 제어판의 시스템 등록 정보와 똑같은 화면이 뜹니다. 제어판에 들어가서 시스템을 더블 클릭한 거랑 같은 화면이 뜹니다. 뒤에 배울게요. 자, 휴지통입니다. 휴지통의 간단한 그 특징들을 좀 봐두시면 됩니다.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너무 쉬워요. 그죠? 내가 삭제한 파일이 임시로 보관됩니다. 그죠? 휴지통 등록 정보를 이용하면요. 휴지통의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여기 써있죠. 하드디스크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98 때요. 그러니까 만약에 XP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드디스크가 100기가짜리예요. 100기가짜리인데 10%라면 10기가가 휴지통으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0기가보다 큰 영화 파일이 있다면 걔를 삭제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삭제할까요? 라고. 휴지통보다 커서 휴지통에 보관할 수가 없어요. 삭제할까요? 라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좌우지간 하드디스크의 10%고 0에서 100%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요. 그러니까 조절이 불가능하다 그럼 틀린 말이 됩니다. 됐죠? 다음 거 할게요. 다음 윈도우 98의 특징입니다. 98이 나오니까 그냥 98로 썼습니다. 하여튼 윈도우의 특징입니다. 32비트 운영체제예요. 32비트 운영체제입니다. 이게 16비트라고 나오면 틀린 말이 되겠죠. 그죠? 16비트 운영체제가 아닙니다. 윈도우 7은 64비트 운영체제인데, 그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부분을 찾으려면 그렇게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중 윈도우 98의 특징이 아닌 것을 하면서 16비트 운영체제입니다. 그러면 아니겠죠. 그죠? 플러그 앤 플레이가 있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플러그가 뭔지 알죠? 그 꼽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그 전원 꼽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플러그라고 하는데 플러그를 꼽으면 자동으로 동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USB 메모리를 컴퓨터에다가 꼽으면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컴퓨터는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설치를 하고 내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그걸 우린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합니다. 윈도우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죠.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용어는 핫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어요. 플러그인. 이런 용어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플러그 앤 플레이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일이나 폴더의 이름을 공백 포함해서 255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영문은 127자까지고요. 영문이 255자죠. 그죠? 한글이 127자입니다. 왜? 영문은 1바이트를 차지하죠. 한글은 2바이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선 255자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선점형 멀티태스킹입니다. 선점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실행시키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하나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프로그램만 강제로 중지할 수 있다는 걸 선점형이라고 합니다. 멀티태스킹은 여러 개의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전에 그 1과목 때 교착 상태에 대해서 배웠죠? 비선점형이 특징이었어요. 그죠? 양보하지 않는 방식을 말하는 거였어요. 강제 중지하려면 작업관리자를 띄워야 되는데 작업관리자를 띄우려면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누르면 됩니다. 요거 봐두시면 됩니다. 다음 폴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도스에선 디렉토리라고 했습니다. 아이콘은 프로그램이나 명령어를 상징하는 조각 그림을 말합니다. 어이없게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이콘 찍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바로가기 아이콘 많이 나옵니다. 특정 파일이나 폴더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자주 쓰는 어떤 프로그램들 있죠? 바탕화면에다가 한글 2010이라든지 오피스 2010 같은 거를 엑셀 이런 것들을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어 놓으면 굳이 시작 버튼을 들어가서 모든 프로그램 들어가지 않아도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만으로도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왜? 이게 있으면 편하니까 많이 냅니다.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얘를 지운다 그래서 원본이 지워지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막 여기 한글 2003이었나? 97이었나? 한글 97 아이콘이 있었는데 이걸 그 아이가 지워버렸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막 혼내고 때리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닌데, 그죠? 그냥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하여튼 삭제해도 원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여러 개를 같은 장소에 만들 수가 있어요. 이름만 똑같지 않다면 여러 개를 같은 장소에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네이트 온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 아이콘을 바로가기 아이콘을 하나 만들었고 또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이름은 똑같으면 안 됩니다. 뭐 가로하고 2 뭐 이렇게 붙잖아요. 그죠?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요 LNK입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LNK고요. 아이콘 밑에 이렇게 꺽쇠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게 요런 게 이제 바로가기 아이콘이에요. 꺽쇠가 없으면 그냥 이건 아이콘입니다. 원본을 말하는 거예요. 윈도우의 모든 객체에 대해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바로가기 아이콘을 시작 버튼 위에다 올려놓으면 시작 메뉴 상단에 표시가 됩니다. 프로그램이요. 지금도 가능하죠. 그죠? 네. 됐습니다. 창 도구 모음은요, 뭐 뒤로 앞으로 이런 거 쭉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 특별히 나올 만한 거는 뭐 복사? 뭐 요 정도. 복사. 요 정도 빼고 뭐 특별히 없어요. 네. 다음, 그림판을 띄웠을 때 자유 선택하는 툴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툴입니다. 다각형 그리는 건 아니에요. 자주 나왔었는데 뭐 지금은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색 골라내는 거. 바탕화면 보기죠. 요거 많이 나옵니다. 요거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쭉 봐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네, 단축키입니다. 바로가기 키라고도 하고 단축키라고도 합니다. F1부터 쭉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자, 이 중에 물론 다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정보 처리가 여러분의 자격증의 끝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커말이나 워드 프로세서나 이런 자격증들을 더 취득할 분들은 뭐 다른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필기시험이 있는 컴퓨터 자격증에 윈도우가 들어간다면 바로가기 아이콘은 다 암기하고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윈도우 우리 정보 처리에서는 자주 내지는 않습니다. 자주 내지 않고요. F5 뭐 새로 고침 정도 하고요. 컨트롤 ESC 얘를 누르면 시작 메뉴가 나오거든요. 키보드에 그 윈도우 키가 있는데 걔랑 똑같죠, 그죠? 얘를 누르면 시작 메뉴가 뜹니다. Alt 엔터는 등록 정보가 뜨고요. 도스에서 Alt 엔터 누르면 전체 화면 다시 원래 화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윈도우에서는 어떤 아이콘을 클릭하고 Alt 엔터를 치면 등록 정보가 뜹니다. 그러니까 속성창이 뜬다는 얘기입니다. Alt F4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종료할 때 쓰죠, 그죠? 창 닫기 할 때 쓰고요. 프린트 스크린 캡처할 때 씁니다. 모니터 화면 전체를 캡처하고 싶을 때는 프린트 스크린을 쓰고요. Alt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면 활성 창만, 그러니까 맨 앞에 떠있는 그 파란색 창, 맨 앞에 떠있는 창만 복사하고 싶을 때, 클립보드에 복사하고 싶을 때는 Alt 프린트 스크린을 합니다. 이거 나온 적 많고요. Alt 탭, 프로그램 여러 개 실행했을 때 Alt 누른 상태에서 탭 버튼을 누르면 해볼까요?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이런 게 뜨죠, 그죠? 이런 게 뜹니다. 자, 그 프로그램을 전환할 때 씁니다. 네. Ctrl Alt Delete, 아까 작업 관리자 띄울 때 응답 없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할 때 그게 목적이죠, 그죠? 작업 관리자가 뜨는 겁니다. 이거 나온 적 있어요. Shift F10 바로가기 메뉴. 이 바로가기 메뉴라는 게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뉴가 떠요. 그걸 바로가기 메뉴라고 하는데 Shift F10이라는 거. CD를 집어넣었을 때 자동 실행이 안 되게 하는 건 뭐니? CD 집어넣으면 원래 자동 실행 되잖아요, 그죠? 근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CD 집어넣으면 자동 실행이 안 돼요. 네. 이것도 나온 적이 있고요. Ctrl A 모두 선택이죠. All. Ctrl C 카피죠, 그죠? 복사입니다. Ctrl X 가위처럼 생겼어요. 잘라내기예요, 그죠? Ctrl V V니까 붙여넣기예요. V 붙여넣기. Ctrl Z 실행 취소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라고도 생각하고요. 만약 처음 하시는 거라면 그냥 제가 표시한 것만 기억해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Ctrl C가 복사인데 Ctrl V가 복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얘네들은 자꾸 이렇게 섞여내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이거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얘도요. 다음 도스 상태에서 윈도우로 빠져나오는 명령이 있어요. 이걸 exit라는 명령인데요.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르면 실행창이 뜨거든요. 실행해서 cmd라고 치고 엔터 치면 도스 창이 떠요. 좀 내려놓을까요? 네, 도스 창이 뜹니다. 이게 도스예요. Alt 엔터를 치면 화면이 커지는데 그거 하면 제가 캡처가 안 돼서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게 도스인데 윈도우로 벗어날 때 하는 명령이 exit라는 명령이에요. 이걸 치고 엔터를 치면 정상적으로 도스를 빠져나가고 윈도우로 복귀가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얘도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Alt 엔터 아까 알려드렸었어요. 등록 정보가 뜨는데 도스에서는 최대 화면 또는 작은 화면으로 원래 화면으로 변경이 됩니다. 네, 단축키는 이 정도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요. 네, 부팅 메뉴입니다. 이 부팅 메뉴는 컴퓨터를 비정상적으로 끄거나 컴퓨터가 갑자기 정전돼서 꺼지거나 그러면 컴퓨터를 다시 켰을 때 부팅 메뉴가 떠요. 영어로 뜰 때도 있고 한글로 뜰 때도 있고요. 뭐 안전모드, 뭐 윈도우 부팅 뭐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근데 윈도우 급할 때는요. 컴퓨터를 키면
내가 이 부팅 메뉴를 띄우고 싶을 때 F8키를 누르면 부팅 메뉴가 떠요. 영어로 노멀, 세이프 모드, 커맨드 프롬프트 오니 뭐 이렇게 뜹니다. 디버그 모드 여러 가지가 뜹니다. 근데 이제 이 부팅 메뉴가 나오게 하는 단축키가 뭐니? F8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오고요. 노멀은 뭐 나올 것도 없어요. 그냥 정상적 부팅이니까요. 세이프 모드 가끔 나옵니다. 이 안전 모드라고 하는데 컴퓨터가 비정상적일 때 그때 이 모드로 부팅을 하게 되면 컴퓨터의 아주 최소한의 성능 가지고만 부팅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신에 소리 안 나오고 CD롬 사용 안 되고요. 네트워크 안 돼요. 그래픽 안 되고요. 그래픽 카드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커맨드 프롬프트 오니가 많이 나왔었어요. 이 커맨드라는 이 자체가 명령어를 말해요. 명령어. 그러니까 명령어를 내가 직접 입력하면서 치는 그 CUI 방식의 운영체제가 도스거든요. 커맨드 프롬프트 온이라고 돼 있으면 그냥 이거 도스구나. 도스로 부팅하는구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걸로 부팅할 때 뭘 선택하니? 이거 찾으면 돼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목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에 이 문서가 있거든요. 이 문서라는 게 있어요. 최근에 열어보거나 내가 제작한 문서나 소리, 그림 파일들이 15개까지 등록이 됩니다. 물론 윈도우 98 때요. 됐죠? 파일 선택했을 때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그 소리, 그 그림 목소리에 꼬였어요. 소리, 그림, 동영상 이런 것들이 재생이 바로 됩니다. 그 목록을 지우려면 그 해당 그 하나의 어떤 동영상 하나만 딱 지우려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지워버리면 돼요. 근데 동영상 원본 자체가 지워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목록에서만 지워집니다. 근데 완전히 싹 지우고 싶으면 작업 표시줄 등록 정보에 가시면 시작 프로그램에 가서 다 지워버릴 수 있어요. 하나만 지우는 게 아니고 15개를 다 지우고 싶을 때 그렇게 합니다. 네, 즐겨찾기라는 게 있고요. 네, 아시겠죠?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네, 설정 이 부분이 좀 중요했었어요. XP하고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XP나 7 같은 경우에는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7은 뭐 이렇게 동그란 거죠, 그죠? 걔를 누르게 되면 제어판이 바로 보여요. 근데 윈도우 급할 때는 제어판이 바로 안 보였어요. 바로 안 보이고 설정에 들어가야 제어판이 나왔어요. 프린터하고요. 이런 것들이요. 됐죠? 그러니까 시작 메뉴의 주 메뉴가 아닌 게 뭐니? 그러면 제어판 그럼 틀려요. 설정이 제어판이거든요. 됐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다음 찾기입니다. 찾기는 파일이나 폴더, 문자열 이런 걸 찾을 때 씁니다. 내가 뭐 영화 다운받았는데 어디다 다운받는지 몰라가지고 찾을 때 그럴 때 찾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와일드 카드라 그래서요. 별표라는 게 모든 글자를 대신합니다. 글자 수에 제한이 없어요. 별표 한 다음에 점 AVI 이렇게 하면 동영상 파일의 모든 것들을 찾아줍니다. 이 .avi의 이 avi가 확장자라고 해요. 확장자, 확장명이라고도 합니다. 동영상이라는 얘기죠, 그죠?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확장자도 기억이 안 날 때 내가 다운로드 받은 날짜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그 날짜를 지정해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고급도 있고요. 네. 근데 파일 속성을 가지고 검색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요거 자주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 봐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도움말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단축키가 F1이라는 거 정도. 실행을 누르면 도스형 프로그램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트패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노트패드가 바로 메모장이거든요. 근데 메모장을 내가 시작 버튼 눌러서 프로그램 가서 보조 프로그램 가서 메모장을 찾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러면 시작의 실행을 눌러서 노트패드 NOTE PAD 라고 치고 엔터를 땅 치면 바로 메모장 떠요. P브러쉬라고 치고 엔터 땅 치면 맞나? 글쎄요. 하여튼 그림판이 뜹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요게 중요합니다. 실행 파일 확장자 요 세 가지를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중 실행 파일 확장자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로그오프입니다. 많이 나오죠, 그죠? 알잖아요. 인터넷 우리 로그인 얼마나 많이 합니까? 로그인했다가 로그오프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새로운 사용자로 작업 환경을 바꿀 때 쓰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또 다음 볼게요. 다음입니다. 시스템 종료했을 때 뜨는 메뉴들입니다. 네, 아주 가끔 출제가 되고 있어요. 시스템 대기라는 게 있고요. 종료, 다시 시작, 도스로 다시 시작이 있습니다. 윈도우 XP나 이런 것들하고 공통 부분은 아닙니다. 공통 부분이 아니라서 최근엔 좀 잘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다음 포맷입니다.
내 컴퓨터나 탐색기에서 해당 드라이브의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가 뜨는데 거기에 포맷이라는 게 있어요. 포맷을 시키면 되는데요. 이 얘네들의 기준은요, 디스켓이에요. 디스켓. 그 A 드라이브죠. 디스켓.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있습니다. 뭐 지금 아주 어리신 학생분들은 이게 뭔지 모를 거예요. 근데 하여튼 얘가 기준이라고 생각하죠. 빠른 포맷입니다. 이미 포맷해서 사용되던 디스크를 포맷할 때 사용합니다. 포맷이라는 게 자기 디스크에 이렇게 원판이 있어요. 전자계산기 일반 배웠으니까 원판이 있는데 아주 매끈한 상태입니다. 초창기 때 공장에서 막 출고됐을 때 이때는 아주 매끈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데이터를 기록할 수가 없어요. 왜? 트랙이 없잖아요. 그죠? 뭐도 없어요? 섹터도 없잖아요. 그죠? 이게 있어야 뭐 데이터를 기록하죠. 그죠? 이걸 만들어내는 걸 우린 포맷이라고 합니다. 빠른 포맷을 하면요, 이 트랙과 섹터를요, 위치를 섹터만 쓱 이렇게 한 바퀴 쓱 돕니다. 반 바퀴 돌리면 주소가 바뀌어버리거든요. 바뀌어버리면 컴퓨터는 그 어리석게도 그 주소에 있던 게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맷이 됩니다. 이미 한번 포맷했으면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섹터 위치를 쓱 한번 돌립니다. 그걸 빠른 포맷이라고 해요. 얼마나 빠르겠어요. 전체 포맷은 다시 트랙을 그리고 섹터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느리구나, 빠른 포맷보다 느리구나. 그리고 전체 포맷을 하면 불량 섹터가 있나 없나, 불량 섹터라는 게 뭐 잘못된 게 있나 없나를 검사하게 됩니다. 검사하면서 수정도 하고 그러면서 포맷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빠른 포맷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 파일 복사. 이 시스템 파일은 부팅할 때 반드시 필요한 파일을 시스템 파일이라고 합니다. 도스 할 때 배우겠는데요. 뭐 IOSys, MS-DOSsys, 커맨드컴 이런 게 있습니다. 도스 때 자세히 배웁니다. 부팅할 때 꼭 필요한 파일을 시스템 파일이라고 하는데 포맷을 하고 시스템 파일을 복사해 줍니다. 그러면 부팅 디스켓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때 도스를 부팅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걸 부팅 디스켓이라고 합니다. 그걸 만들어 주는 게 시스템 파일 복사가 되고요. 시스템 파일만 복사를 하게 되면 포맷을 하지 않고요,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그냥 시스템 파일만 바로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네 가지 메뉴가 있었다는 거, 각각의 특징들이 뭔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탐색기입니다. 탐색기라는 게 뭐냐면, 탐색기가 지금 띄웠는데 지금 이게 탐색기입니다. 내 컴퓨터랑 거의 똑같죠, 그죠? 내 컴퓨터 한번 눌러볼까요? 내 컴퓨터 누르면 이렇게 있죠, 그죠? 우리는 내 컴퓨터를 더블 클릭해서 항상 이 화면을 보잖아요, 그죠? 이 화면을 보는데 탐색기를 띄우게 되면 여기에 지금 폴더 창이 보여요. 이게 폴더 창이라고 해요. 폴더들이 쭉 보이죠, 그죠? 폴더들이 보이는 거 폴더 창이라고 하고, 이쪽을 파일 창이라고 합니다. 이걸 탐색기라고 합니다. 자, 여기를 보면 HNC를 볼까요? HNC 옆에 더하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 더하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요, 빼기로 바뀌면서 이 안에 있는 폴더들이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쭉 보입니다. 이렇게요. 쭉 보입니다. 물론 XP 똑같습니다. XP도 똑같고요. 지금 이게 XP거든요. 7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7이 똑같나? 더하기가 없다. 7은 더하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화살표처럼 이렇게 옆으로 된 화살표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 공부하니까, 자, 여기서 어떤 거는 더하기가 있고요, 어떤 건 더하기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하기가 있다라는 말 자체는 이 안에 하이 폴더가 또 있다라는 뜻이에요. 눌러볼게요. 폴더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더하기가 없죠, 그죠? 그럼 얘를 누르면 폴더가 없고 폴더는 없다. 하지만 이런 파일들은 있다 라는 겁니다. 파일이 없어도 마찬가지고요. 없어도 그냥 여긴 더하기가 없어요.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하기를 눌렀더니 빼기로 바뀌면서 펼쳐지고, 빼기를 누르면 다시 더하기로 바뀌면서 닫히고, 빼기를 누르니까 또 닫히고, 이런 겁니다. 그 키보드에 보면 숫자 키패드가 있어요. 숫자 키패드에 더하기를 누르면 펼쳐져요. 빼기를 누르면 닫힙니다. 펼쳐지고 닫히고, 펼쳐지고 닫히고, 이런 겁니다. 근데 별표를 누르게 되면 모든 선택된 HNC라는 모든 그 폴더의 모든 하이 폴더가 다 열립니다. 아름답죠, 그죠? 뭐 이런 기능입니다. 별표, 빼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죠. 이 버튼이라는 이 폴더는요, DICT70이라는 폴더의 하이 폴더입니다. 하이 폴더. 네, 역으로 얘는 상위 폴더겠죠, 그죠?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상위 폴더로 갑니다. 상위 폴더로 갑니다.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그죠? 이런 기능입니다. 이게 탐색기라는 거예요. 파일을 검색하기가 아주 쉽게 돼 있고요. 복사나 이동하기가 아주 쉽게 돼 있습니다.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탐색기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이제 보죠. 자, 여기서 자, 폴더 창과 이거 뭐야 갑자기 폴더 창과 파일 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 창에는 폴더에 포함된 하위 폴더와 파일로 구성이 되고요. 뭐 쭉 그렇구나. 복사나 이동이나 이런 게 편리하게 할 수 있구나. F6이나 탭을 누르면 폴더 창과 파일 창 간에 제어권이 이동이 됩니다. 왜 우리 아이디 치고 로그인 할 때 아이디 치고 탭 딱 누르면 요 패스워드 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건 간단한 얘기예요. 이건 작업 전환이 됩니다. 그 안쪽에서요. 네, 더하기 금방 얘기했어요. 중요합니다. 더하기는 하위 폴더를 열 때 쓰고요. 빼기는 닫을 때 씁니다. 별표는요, 선택한 모든 폴더를 열 때 사용합니다. 네, 이건 보여드렸고요. 아이콘 보기 형식에는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간단히 자세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많이 보던 거라 뭐 큰 그림, 뭐 작은 그림 뭐 이렇게도 있죠. 그죠? 하여튼 이렇게 좀 봐두세요. 네, 다음입니다. 네, 아이콘 정렬 방법이에요. 아이콘 정렬 방법은 이름순, 종류순, 크기순, 날짜순, 자동 정렬이 있어요. 계단식 없습니다. 계단식 자꾸 나와요. 다음 중 아이콘 정렬 방식 아닌 것은 하면서 막 이거 나오면서 계단식이 나와요. 말도 안 돼요. 아이콘을 어떻게 계단식으로 정렬합니까? 창을 계단식으로 하지. 그죠? 네, 클립보드입니다. 너무 많이 나옵니다. 얘도. 복사나 오려두기, 붙여넣기 할 때 임시 메모리를 우리는 클립보드라고 합니다. 클립아트 아닙니다. 클립보드입니다. 네, 버퍼라고도 합니다. 버퍼가 임시 메모리거든요. 창 정렬 방식은 계단식이고요. 가로 바둑판, 세로 바둑판 있습니다. 이건 창 정렬 방식입니다. 네, 폴더 옵션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파일 이동과 복사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같은 드라이브라는 건 만약 로컬 디스크 C예요. 로컬 디스크 C입니다. 또는 바탕화면에 어떤 폴더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폴더를 내가 마우스를 잡고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여기다 쏙 갖다 놓으면 얘가 이동이 되죠. 그죠? 같은 드라이브에서는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이동됩니다.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면 복사가 돼요. 컨트롤 드래그는 복사입니다. 다른 드라이브라는 거는 로컬 디스크 C가 있는데 만약에 로컬 디스크 D가 있었다면 또는 USB가 있었다면 USB에 있는 어떤 음악을 내가 바탕화면으로 끌어다 놓으면 복사가 됩니다. 다른 드라이브니까. 됐죠? 근데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이동됩니다. 컨트롤 드래그가 더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때는 컨트롤 Shift 누르고 드래그하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또는 Alt 드래그도 바로가기 아이콘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얘도 너무 많이 나와요. 연속적인 선택. Shift를 누르면 연속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비연속적 선택은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하면 비연속적 선택이 됩니다. 만약 바탕화면에 아이콘들이 이렇게 있어요. 아이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얘네를 다 선택하고 싶어요. 뭐 마우스로 드래그 해도 되죠? 드래그 해도 되는데 얘 하나를 딱 선택한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얘를 딱 누르면 다 선택이 돼요. 근데 난 얘하고 요 세 개만 선택하고 싶다. 이렇게 세 개만. 그럼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 세 개가 선택이 됩니다. 드래그 하면 안 돼요. 복사됩니다. 됐죠? 네, 다음 거요. 네, 다음입니다. 제어판 부분입니다. 제어판도 좀 많이 나오는 것만 좀 보겠습니다. 자, 시작에 설정을 들어가야 됩니다. 또는 내 컴퓨터나 탐색기에서 제어판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일단 시작의 설정, 이거 좀 중요하니까 밑줄 치고요.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들어가면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가 나옵니다. 네, 배경화면이라는 게 있죠. 배경화면은 말 그대로 바탕화면에 어떤 사진을 연예인 사진으로 바꾸거나 그러고 싶을 때 씁니다. 가운데 바둑판식 늘리기가 있습니다. 중앙에 놓고요. 바둑판으로 놓고요. 늘리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화면 보호기입니다. 번인 현상을 방지한대요. 그러니까 한 화면이 계속해서 다른 색깔을 표시하지 않고 똑같은 색을 장시간 동안 켜지게 하면, 보이게 하면 색이 번져버립니다. CRT에서요. CRT 모니터에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걸 색이 번지는 현상을 우린 번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화면 보호기의 공통점은 움직이는 화면이죠.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게 돼 있습니다. 또는 이제 암호 기능이 있어요. 암호 기능을 주고, 그러니까 모니터의 그 화면 보호기 상태에서 벗어날 때 암호를 줄 수가 있어요. 암호를 줘야, 암호를 똑같이 쳐야 정상적으로 다시 복귀가 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XP에서는 안됩니다.
윈도우 98 때는 됐었어요. 암호를 줄 수 있었어요. 근데 XP에서는 사용자 계정이라는 게 왜 컴퓨터 한 대를 엄마랑 나랑 아빠랑 셋이 쓰면 사용자 계정을 3개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각각 자신들만의 바탕화면과 즐겨찾기와 이런 것들을 구성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엄마 걸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암호를 걸어놔요. 그 암호가 그 화면 보기에서 벗어나게 할 때, 그 엄마 그 암호를 쳐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계정의 암호를 쳐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윈도우 98 때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암호 자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암호를 바로 설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 암호 모르면 안 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껐다 켜야 돼요. 껐다 켜야 됩니다. 그래서 암호 기능을 꺼야 돼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모니터의 절정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이는 화면이 계속 나오다가 장시간 되면 지정한 시간이 초과되면 모니터 화면을 끕니다.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 화면 보호기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배색은요, 창의 색깔이나 아이콘의 크기, 아이콘의 어떤 글꼴, 아이콘의 간격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정 많이 나옵니다. 해상도 바꾸죠. 해상도 1024, 768 뭐 이런 거 보신 적 아마 있을 것 같아요. 해상도나 색의 품질이나 이런 걸 변경할 때 쓰고요. 그래픽 카드나 모니터의 드라이버를 확인하거나 그래픽 카드의 어떤 모델을 확인하거나 드라이버를 재설치하거나 그럴 때 씁니다. 이 설정 기능도 중요합니다. 다음 프로그램 추가 제거죠. 내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삭제할 때 쓰는 기능이 바로 얘입니다. 그래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는요. 설치할 때도 물론 씁니다. 자, 윈도우 설치. 윈도우의 구성 요소 중에 내가 특별히 설치 안 한 게 있었다. 그럼 걔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지뢰찾기, 카드놀이 이런 게 설치가 안 돼 있네? 그럼 윈도우 CD 집어넣고 설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다음 시동 디스크입니다. 부팅할 때 쓰는 그런 디스크를 말합니다. 그 포맷할 때 아까 그 시스템 파일 복사라는 게 있었는데 하여튼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시동 디스크 만들기라는 그런 메뉴가 있었어요. 윈도우 98 때요. 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시동 디스크를 만들려면 어디서 만드니? 제어판에 어디서 만드니? 프로그램 추가 제거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키보드의 뭐 속도, 재입력 시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시스템 등록 정보였죠. 내 컴퓨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 그랬는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운영체제 버전이 뭐고 윈도우 98이니 XP니 뭐 이런 거고요. 램의 용량, 주 메모리죠. 그죠? 메인 메모리의 용량이 어떻게 되냐. 뭐 1기가니, 4기가니, 8기가니 뭐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사용자 정보를 볼 수 있고요. CPU 정보를 볼 수 있어요. CPU가 몇 기가짜리니, 듀얼 코어니, 쿼드 코어니 뭐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장치 관리자네요. 장치 관리자는요, 중요합니다. 내 컴퓨터에 부착된 모든 하드웨어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 중인지 뭐 느낌표 이런 게 나오면 드라이버가 잘못 깔렸거나 그럴 때 느낌표가 나오거든요. X가 나오면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 어디서 하니? 시스템의 하드웨어의 장치 관리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시스템의 성능 탭이 있어요. 가상 메모리를 확인하거나 늘리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인터럽트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네, 다음을 또 볼게요. 네, 이걸 제가 끊어서 수업하려다가 그렇게 수업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요 윈도우 부분은 그냥 이렇게만 공부하시고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암호라는 게 지금 현재 사용자 계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넘어가고 아까 설명드렸으니까요. 하드웨어 추가는 말 그대로 하드웨어. 그러니까 플러그 앤 플레이가 지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장치를 부착했는데 컴퓨터가 자동으로 설치를 못하네. 그러면 하드웨어 추가를 해야 됩니다. 물론 드라이버 CD가 있어야 되고요. 드라이버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멀티미디어입니다. 이건 좀 어이가 없는 문제인데 자, 윈도우 98 때는 멀티미디어하고 사운드가 있었어요. 멀티미디어라는 게 뭐였냐면 그 작업 표시줄 오른쪽에 그 시계에 있는 곳 있죠? 그 부분에 볼륨 조절하는 거 있어요. 스피커 모양으로 생긴 게 있어요. 스피커 모양으로 이렇게요. 이렇게 생긴 거. 요게 나오게 하거나 안 나오게 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그 나오게 하거나 안 나오게 하는 곳이 바로 이 멀티미디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걸 많이 물어봤어요. 얘들 낚이기 너무 좋아서. 근데 지금은 통합됐죠? 사운드 및 오디오로 통합됐습니다. 지금은요. 근데 또 나오면 멀티미디어를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98 기준이에요. 시험이. 마우스는 왼손잡이나 더블 클릭 속도나 자치 표시나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이 마우스는요. 4개의 필요한 옵션이에요. 4개의 필요한 옵션은 장애인들을 위한 기능이었어요. 지금 접근성 센터로 바뀌었는데 하여튼
4개 필터 옵션은 장애 우드를 위한 기능입니다. 이 키보드에 고정키, 필터키, 전환키라는 게 있어요. 토글키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손이 막 떨리시는 분, 손이 부자연스러우신 분들은 키를 눌렀다가 빨리 떼야 되는데 못 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키가 반복되잖아요. 그죠? 반복되지 않게 걸러주는 게 필터고요. 컨트롤 C, 컨트롤 X 이렇게 조합키를 이용해서 단축키를 쓰고 싶은데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컨트롤이나 알트 이런 것들이 고정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네, 전환키는 분명히 캡슐락키를 누르면 불이 들어올 텐데 그 불을 못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 신호음 같은 게 들리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음 마우스는요. 숫자 키패드를 가지고 마우스를 조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도 쓸 수 있죠.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우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마우스가 당장 고장났는데 쓰고 싶다 그럴 때 숫자 키패드로 마우스 조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요 마우스하고 제어판에 있는 요 마우스 요게 헷갈리니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인쇄입니다. 일반 프린터는 대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프린터 설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프린터를 꼽으라는 게 아니고 설치를 말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설치하듯이. 제어판에 가면 프린터가 있는데 프린터 설치가 있거든요. 그 설치해서 더블 클릭하면 프린터들을 막 설치할 수가 있는데 꼭 그 컴퓨터에 부착이 되지 않더라도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 대수가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는데 기본 프린터는 반드시 한 개밖에 안 돼요. 이 기본 프린터라는 건요. 인쇄 명령을 내렸을 때 특정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바로 인쇄 작업이 전달되는, 그러니까 내가 프린터 인쇄 명령을 내리면 바로 인쇄가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기본 프린터가 되는데요. 그건 한 개만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 중에서. 예, 로컬 프린터는 현재 직접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말해요.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말하고요. 네, 네트워크 프린터는 다른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를 말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경우, 사무실이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경우 네트워크 프린터는 만약에 여기 프린터가 이렇게 있어요. 두 명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프린터가 달려있네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얘는 네트워크 프린터가 되고요. 이 사람 입장에서 얘는 로컬 프린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 인쇄가 되면 기본 프린터가 되겠네요. 그죠? 프린터가 있는데 프린터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면 로컬 프린터인데요. 여기 이렇게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그럼 얘는 네트워크 프린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크가 딱 돼 있으면요. 기본 프린터가 되는 거고요. 네트워크 프린터도 기본 프린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됐고요. 인쇄 명령 했을 때 시스템 트레이, 그 알림 영역에 프린터 모양이 생겨요. 걔를 더블 클릭하면요. 인쇄를 잠깐 중지하거나 취소하거나 인쇄가 막 여러 개 걸려 있으면 인쇄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보조 프로그램에 녹음기가 있어요. 이 녹음기는요. 마이크가 있으면 지금 저처럼 녹음기를 이용해서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녹음기로 음악 재생이 가능합니다. 네, 알고 계시면 됩니다. 미디어 재생기가 있어요. 지금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미디어 재생기라고 메뉴가 있었어요. 네, 미디어 플레이어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음반의 목록을 만들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동영상 편집 안 돼요. 동영상 편집은 윈도우 무비 메이커입니다. 다음 그림판이에요. 간단한 그림을 작성하거나 편집하거나 불러올 수 있는데요. 비트맵 방식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확장자가 BMP, JPG, GIF 이런 비트맵 방식, 그러니까 픽셀로 되어 있는 그림만 불러오거나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눌러서 그림을 그리면 전경색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게 있을 거예요. 그림판을 띄워보면. 그럼 앞에 있는 색을 전경색이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색을 배경색이라고 하는데 왼쪽 버튼으로 그림을 그리면 전경색의 색깔이 칠해지게 되고요. 오른쪽 버튼으로 그림을 그리면 배경색의 색깔이 칠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우개의 색깔은 배경색입니다. 배경색. 원래 그림판 처음 띄우면 앞에 전경색이 검정이고 뒤에 배경색이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지우개로 막 지우면 흰색이 칠해지는데 배경색을 만약에 파란색으로 바꾸면요. 지우개 색깔이 파란색이 돼요. 아시겠죠? 정원이나 정사각형, 일직선을 그릴 때, 수직선을 그릴 때 Shift를 눌러서 그리면 됩니다. 이것도 나온 적은 좀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좀 기네요. 그죠? 길어도 봐야 되니까. 마지막입니다. 자, 메모장이에요. 메모장은요. 지금은 크기 제한이 없었어요. 근데 윈도우 98 때는 64KB 미만의 문서만 작업이 가능했고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날짜를 표시할 때 단축키가 F5였고요. 첫 줄에 .log, .log라고 입력하면 오늘 날짜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찾기 기능 뭐 이런 기능들이 다 가능한데요.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글꼴 변경은 가능해요. 전체적으로 궁서체로 변경하는 건 가능한데 블록을 잡아가지고 이 블록을 이렇게 꺼맣게 잡아가지고 이 영역만 궁서체로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글자 색깔을 바꿀 수 없어요. 검정색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머리글, 바닥글 다 가능하고요. 그림이나 표 이런 개체를 삽입할 수가 없습니다. 개체 삽입 연결을 우린 OL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OLE가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ASCII 텍스트 파일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뭐니? 메모장. ASCII ASCII. 네, 메모장 7비트짜리였죠. 네, 시스템 도구입니다. 디스크 검사예요. 검사는 컴퓨터의 그 폴더의 배치나 프로그램이나 또는 그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인 어떤 오류가 있나 없나를 검사해서 수정까지 해주는 걸 바로 디스크 검사라고 합니다. 포맷할 때 그 전체 포맷하면 이걸 하고 난 다음에 포맷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백업입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함부를 다른 장소에 복사해 놓는 거를 백업이라고 합니다. 디스크 공간 늘림입니다. 압축 사용이라고 해요. 지금은요. 디스크 자체를 압축을 해가지고요. 압축을 한다는 게 뭐예요? 용량이 100짜리면은 50으로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압축을 해서 용량을 확보하는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기능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용량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많이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죠? 대신에 불안정해집니다. 속도가 느려지고. 왜? 내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압축되어 있는 걸 실행하려면 압축을 풀어서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장할 때는 또 압축해야 되고 얼마나 번거롭고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죠? 네, 잘 나오지 않습니다. 조각 모음이에요. 분산된 파일을 모아주고 디스크를 최적화시킵니다. 속도가 개선이 됩니다. 속도가 빨라져요. 하지만 용량은 그대로입니다. 단편화 제거한다 그러면 조각 모음이구나. 최적화시킨다 그러면 조각 모음이구나. 속도가 빨라진다. 근데 용량은 그대로다. 조각 모음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영어로 나오면 디프래그 찍으면 됩니다. 디프래그를 찍으면 됩니다. 이건 도스에서도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디스크 정리해요. 디스크에 불필요한 걸 정리한다는 거죠. 용량 확보가 목적이에요. 임시 파일, 인터넷 캐시 파일, 휴지통,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목록을 표시해서 제거하는 걸 말합니다. 그 인터넷을 띄우면 인터넷상에 있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요 옆에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 뭐 다운로드 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 개체들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여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다운로드를 하고 싶지 않은데 다운로드를 하게 돼요. 컴퓨터는요.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장 방식이기 때문에 주기억장치에 올리려면 다운받아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는 거를 다 지우는 거, 그걸 디스크 정리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프로그램 파일의 목록을 표시해서 제거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공간 확보가 목적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많이 나왔었는데, 그죠? 공간 확보는 뭐 공간 늘림이나 정리, 백업 삭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속도를 향상시키려면 조각 모음을 해야 되고요. 디스크의 등록 정보, 그러니까 로컬 디스크 C 이런 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이나 등록 정보를 들어가면요. 도구 탭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검사, 백업, 조각 모음이 있습니다. 검은 백조가 살고 있다. 검사, 백업, 조각 모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됐죠? 자, 조각 모음을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조각 모음은요. 컴퓨터를 처음에 사면 되게 빨라요. 그죠? 왜 빠르냐면 이 공간에 차곡차곡 프로그램들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찾으면 쓱쓱쓱쓱 읽으면 되는데 되게 빨라지는데, 그죠? 사용을 자꾸 하다 보면 얘네들이 구멍이 뽕뽕뽕뽕 나요. 뽕뽕뽕 나요. 이렇게 뽕뽕뽕 나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여기서만 했던 거를 왔다 갔다 막 해야 되거든요. 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구멍을 메꿔줘요. 얘를 잘라서 붙여넣기를 하거든요. 구멍을 메꿔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기능을 말합니다. 얘네를 지워버리면 정리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메꿔주는 거니까 공간 확보가 되진 않고 속도만 향상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무려 43분, 45분 정도를 수업했습니다. 자, 윈도우가 6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범위가 방대해요. 거기서 그냥 핵심적인 기능들만 그래도 수업을 한 겁니다. 자, 이걸로 그냥 윈도우를 끝내버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윈도우의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냥 웃음 나올 거예요. 너무 쉬워서. 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